시민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정치권까지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 산재 사고가 잇따라 많은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제철소 공해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을 빚어온 경주 안강읍의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사업자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매립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내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총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포스코 정문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정우 회장이 지난 2018년 선임된 이후 포스코에서는 17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포스코에서는 오히려 산업재해가 늘었습니다. 결국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반사회적 경력으로 포스코를 위험에 몰아넣은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지난 수십 년간 수면 아래 잠겨있던 포스코의 환경오염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주민들의 공해 피해,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포스코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와 산업재해, 그리고 주민 피해에 대한 최정우 회장의 대책이 없습니다. 포항을 넘어 서울에서도 포스코와 최고 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12개 시민단체는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무자비한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포스코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포스코를 더티 리스트에 올리고 관계인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얀마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군부를 지지할 것인지. 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재 관련 법 위반 7,143건, 최악의 산재기업 1등. 국민기업 포스코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인의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기 동안 불거진 노동, 환경, 인권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최정우 회장.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암 발병률이 경우에 따라 전국 평균보다 대여섯 배 높다는 사실 얼마 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포스코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여성은 혈액암이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이고 루게릭병은 11배, 중추신경계통암은 8배 이상 많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보다 8,000명 더 많은 2만 5천여 명, 남성이 94%, 여성은 6%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최근 10년간 암 진료 기록을 받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남성은 악성 중피종이 전국 평균의 2.1배, 갑상선암 1.5배, 신장암 1.4배 등 5개 암 발병이 전국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1,500여 명에 이르는 여성 노동자의 암 발병 실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혈액암이 15.5배, 루게릭병 11.5배, 중추신경계통암 8.8배 등 17개 암 발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또 여성의 백혈병과 루게릭병, 남성의 악성 중피종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에서만 발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에서 원청에 이어 하청 노동자들의 암 발병도 우려할 수준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과의 상관관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원청뿐만 아니라 제철소 내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하청업체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진단과 위험성 평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측은 여성 하청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암 진단 건수를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1차 진단명은 최종 확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확진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가암 등록은 첫암 진단 시점,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1차 진단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 포스코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 안강읍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추진하던 사업자가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경주시는 주식회사 황림이 지난해 8월 안강읍 두류공단에 22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 허가 신청을 낸 뒤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 오늘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립장 반대 비상대책위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허가 신청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경주시가 조속히 불허하지 않아 업체에 재신청 기회를 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어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기업인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의장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4차례 권역별 토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도민 대표를 뽑아 3일간 합숙하는 수기 공론조사만 하면 바로 중앙정부에 대구 경북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합 문제는 여전히 주민 관심 밖이어서 의견이 공정하게 모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3차례 온라인 토론회에 이어 대구와 포항, 구미, 안동에서 4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수기 공론조사입니다. 51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을 대표하도록 510명가량을 뽑아 2박 3일 합수하며 어떤 형태로 통합할지 최종안을 정해 정부의 법 개정 등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시도민 관심을 끌지 못해 공론화 일정을 2달 늦췄지만 제대로 의견을 모으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어떤 먹고 살기 위한 민생을 살펴야 될 시점에 이런 대통합이라는 주제를 내놓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이지만 시장과 도지사는 특별광역시가 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화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도시화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도시로 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경상북도에 있는 이 군 시군들도 광역 특별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추진위원회인 양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도 공정성 논란을 더합니다. 업무의 어떤 한계성이 보면은 어차피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어떤 안이 좋겠다 하는 최저안을 내기 위해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효과에 대한 전망은 물론 통합 추진 과정에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수소산업의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경쟁이 지자체마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11개 지자체 중 영덕군 등 상위 5곳이 1차 평가를 통과했는데요.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 평가로만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경쟁에 영덕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의 법적 검사와 수소산업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국내 최고 안전기관입니다. 11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고 영덕군을 비롯한 거창, 완주, 수원, 음성 등 5개 지자체가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영덕이 제안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는 사업비 483억 원을 들여 건축물 3개 시험 설비와 통합 안전 시스템 등이 구축되며 직원 120여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돼 풍력, 수소 등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특히 영덕은 풍력 리파워링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린 수전해가 가능한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지역은 포항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등 수소 중점 산업 기반이 조성되고 있고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교육단지가 밀접해 있습니다. 게다가 인접한 강원 수소생산 클러스터와 울산 수소 모빌리티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동의 블루 파워벨트를 구축하게 되며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수소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수소 산업 기반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덕군이 수소 용품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하게 된다면 수소 안전 분야까지 아우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동이 아니 이제 수소 중심의 벨트로서 그 발전이 기대됩니다. 영덕군은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근무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발표한 동해안 그린경제 대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검사 지원센터 유치가 필수인 만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현장 실사 후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오는 17일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동해안권에서 최초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의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미역을 채취 운반하는 전통 어업입니다. 울진 울릉 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좋아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에 남아 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사적지 정비에 167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문무대왕릉 인근 상가와 경주 읍성 주변 건물을 매입한 경주시는 올해도 토지 만여 제곱미터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 경마장 건설이 중단된 송곡동과 물천리 유적지 84만 제곱미터를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다음 달 안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고분이 밀집한 황남 황호 인왕동, 노서 노동동 일대 토지 보상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도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른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먼지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도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저녁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는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이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시내 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기준이 5년 만에 평균 16.8%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 일반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 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생 요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또한 농어촌 도서지역 행정구역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노선은 시군 실정에 맞게 별도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주 형산강에 은어치어 1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 가을 수정해 키운 은어 10만 마리를 오늘 시외버스 터미널 앞 서천에 방류했습니다.